이렇게 각각 세 가지씩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나타날지 모른 채로 도로를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나타난 마네킹을 보고 차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차량의 속도는 안전을 위해 시속 40km를 유지합니다. 자, 우선 정상 운전 시 실험입니다. 전방을 주시하며 정해진 코스를 따라 주행하는 운전자. 이윽고 돌발 상황 발생. 잘 멈췄죠. 그러게요. 잘 멈췄네요. 마네킹을 발견하고 안정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 세 명의 운전자 모두 정상 운전 시에는 이처럼 돌발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 안전하게 멈춰섰습니다. 자, 이번엔 휴대전화 문자 사용 시 돌발 상황 실험입니다. 실험 시작. 정해진 코스를 따라 주행하는 운전자. 운전자는 이번에도 역시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 채로 도로를 빙글빙글 돕니다. 이윽고 운전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제작진. 곧이어 운전자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코스를 주행하며 단문을 보내는데 휴대전화와 앞을 번갈아 보느라 커브길을 불안하게 통과하는 운전자. 차가 없는데 저 정도야. 차가 한 대뿐인데.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며 주행하는데 운전하랴 문자 보내랴 매우 부산한 모습입니다. 잠시 후 돌발 상황 발생. 마네킹을 발견한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는데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마네킹과 충돌하고 마는 차량. 휴대전화를 보느라 마네킹을 늦게 발견한 운전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마네킹을 피하지 못하고 치고 지나갑니다. 다음은 눈썹을 그리며 운전할 경우. 화장하면서. 출발. 잠시 후 눈썹 보내주세요. 운전자는 화장을 시작합니다. 먼저 룸미러의 각도를 맞추고 화장할 준비를 하는 운전자. 아, 저걸 돌리면 뒤는 아예 안 보겠다는 얘기죠? 뒤에고 룸미러를 보며 시작부터 눈썹을 불안해요. 그리기 시작. 시선은 이미 전방을 벗어나 있는 상태. 커브길을 만나자 잠시 전방을 보는가 싶더니 시선은 또 룸미러에. 코스를 따라 주행하는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운전하냐 화장하냐 매우 불안한 모습인데 화장도 잘 안 돼요. 잠시 후 돌발 상황 발생. 운전자는 급제동을 합니다. 과연 그 결과는? 마네킹과 충돌하고 마는 차량. 게다가 차량은 마네킹을 치고도 한참을 더 가서야 멈춰섭니다. 룸미러의 시선을 빼앗겨 미처 마네킹을 보지 못한 운전자.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마네킹을 친 차량은 문자를 보낼 때보다도 10m나 더 가서야 멈춰섰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룸미러를 보느라 시선을 빼앗긴 운전자는 도로를 이탈하는 등 매우 불안하게 주행하다가 이윽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마네킹을 치고 지나가는데 세 번째 운전자 또한 마네킹을 치고도 한참을 가서야 멈춰섰는데 이렇게 해서 실험 결과 운전자들은 룸미러의 시선을 완전히 빼앗긴 채로 화장을 할 때 가장 불안한 운전 상태를 보였고 돌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정지거리 또한 가장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1초라도 시야를 뺏기게 되면 그만큼 사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핸들이라든지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이 정상 동작보다도 편차가 커지면서 큰 사고로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시선을 뺏기는 동작 중에 여성인 경우에 눈화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룸미러를 보고 화장을 하게 되는데 이 화장이라는 것 자체가 정밀한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에 눈을 한쪽 감고 일을 하거나 또는 시각 자체도 시간적으로도 1, 2초가 아니라 2, 3초 이상을 길게 끄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다른 시선을 뺏기는 것보다 더 위험 사고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룸미러를 보면서 화장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는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휴대전화 사용, TV 시청, 흡연, 음식 먹는 등의 행동은 물론이고 특히 앞서 보신 대로 도로 위를 눈 감고 달리는 것과 같은 위험이 따르는 룸미러나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당신과 가족의 생명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운전할 때는 눈은 도로에, 손은 핸들에, 발은 제동에 이렇게 삼박자를 맞춰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하셔야 안전합니다. 운전 중 무심코한 행동이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크게 듣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위험할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이제 창문을 열고 크게 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너세대가 같이 음악을 감상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창문을 닫고 굉장히 큰 소리 틀게 되면 일단 신체의 반응 속도가 10% 정도 늦어지면서 사고 위험성, 특히 외부의 경적 소리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몇 배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이 있다. 슬픈 죽음, 안타까운 죽음, 전 세계를 경악케 하는 죽음,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죽음이 있으니 바보 같은 행동 혹은 바보 같은 선택을 통해 스스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가오인상이 존재하듯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안전 개념, 안전 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있으니 황당실바 위기의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 캐나다. 캐나다는 오랜만이네요.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그날도 짐과 로시 부부는 집안에 마련한 창고에서 은밀한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부부는 얼마 전부터 마약의 일종인 마리화나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 Stop. What? Don't smoke. You're a father of a child. What are you gonna do if Emily comes back home? 부부는 자신들의 범법 행위를 딸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했습니다. Emily, Dad! so how was your school today? It was great. Teacher taught us how to do CPR. That's great. You'll have to teach me how to do it. 이윽고 에밀리는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순서를 맞춰 아빠에게 심폐기능 소생술을 알려줬습니다. Okay. My daughter is so smart, but you know what you do when you give a person CPR and he doesn't wake up, or if you're lost and you can't find mommy and daddy. I don't know. Teacher didn't tell us that. Call 911. 그렇죠, Remember? 911. 비록 몰래 마약을 재배하고 있긴 하지만 이처럼 짐의 가족은 누가 봐도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